5G로 바꿔야 된다라고 만약 질문을 해요, 삼촌한테. 삼촌은 나 바꿔야 돼. 이러면 혹시 바꾸라고 하실 생각이신가요? 유리창 안에서 했을 때는 LTE로 잡혔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일로 와보세요. 유리창 근처로 가서 속도 측정을 해보면, 그러면 또 웃긴 게 딱 대고 있으면 5G로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TV 대학생 유튜버 문영민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혹시 저 잊으신 건 아니겠죠? 지난주에 하은 씨가 코스닥 3부 여행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재밌고 유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영상은 더 재밌고 더 유익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바로 짜자잔, 저는 5G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여의도 삼성 매장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5G는 한국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땄지만요, 속도나 아니면 여러 상용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잡음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5G 속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한번 속도가 얼만큼 빠른지 또는 얼만큼 느린지 확인해 보실까요? 네, 측정 어플에 들어가서 실내 과연? 네, 보이시나요? 지금 5G로 잡히진 않고요. LTE 4G로만 잡히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금융투자의 통신 담당 애널리스트 김홍식 위원님을 만나러 가볼 건데요. 우선 만나서는 5G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예민한 건지 또는 통신망이 문제인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5G를 바꿀지 말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김홍식 위원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늘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네, 잘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과 인터뷰를 한다 그래서 네. 이렇게 친구한테 핸드폰을 빌려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5G 폰이네요. 맞아요. 네. 5G 전용 폰인데, 사실 아까 속도 측정을 해본다고 네. 이걸 켰는데 예. 5G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LTE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네. 혹시 위원님 5G 쓰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5G 폰을 잘 쓰고 있는데 일부 5G가 잘 안 터지는 동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을 좀 벗어나면 좀 힘들다는 얘기도 있고, 네. 지하철에서 유난히 잘 안 터진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저도 뭐 전철 타고 다니는데 전철에서 당연히 5G 안 돼서 LTE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우리나라가 이제 가져오기는 했지만, 예. 전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 게, 우선 소비자 반응도 댓글을 보면 네. 되게 욕도 많고, 그쵸. 막 지금 통신망이 10분의 1밖에 안 깔렸는데 예. 이걸 막 무리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예견된 수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도 그렇고 사업자들도 5G를 전국망으로 시작할 생각은 없었고요. 원래 LTE를 근간으로 이제 서울 지역만 5G 기지국을 깔아서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거를 점차 전국망으로 넓혀가겠다는 게 과거 생각이었었고, 사실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소비자들이 지금 일부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는, 사실 요금이 어쨌든 5G 폰 되면서 무제한으로 많이 생겨나긴 했지만 올랐잖아요. 너무 비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금은 더 많이 지불하고 단말 가격도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140만 원, 150만 원. 그런 폰을 샀는데 이제 그 효과를 제대로 못 보니까 사실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저는 LTE를 쓰던 사용자들은 뭐 5G가 생겨서 우리가 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속도가 늘어졌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사실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5G는 수도권 위주로만 5G망 3.5GHz 투자를 해서 살짝 얹어서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LTE에 큰 부하가 걸린 건 아닌데, 근데 또 반대로 LTE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는 못하는 게, 저희 5G 폰을 쓰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대부분 상당히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헤비 유저들이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대용량의 콘텐츠를 즐기고 계시거든요. 망을 혼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LTE망의 부하가 걸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TE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초기에 많아졌을 때 투자 안 했으면 저희 속도 느려지는 거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효과가 일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소견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제 같아요. 친구들이 저한테 막 사지 말라고, 제가 막 속이 터진다고 막 쓰려고 해도 너무 느리고,
잘 안 터지고 네. 쓰려면 유리창 근처에다가 써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집 가운데서는 잘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창문에서 이렇게 써야 된다. 맞습니다. 그 5G 이제 특성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기 투자가 지금 주로 기지국 위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는 저희가 보통 인빌딩 중계기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아직까지 뭐 서울 외에 지방에는 기지국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지역에 인빌딩 중계기까지 설치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 그 바람에 사실은 이게 전파가 또 고주파다 보니까 많이 튕겨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벽을 맞거나 유리창을 맞으면 전파가 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유리창가 근처가 되면 5G가 일부 잡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LTE로 전환되는 게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게 또 전환되면서 일부 또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끊김 현상도 일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네. 지금은 조금 막 잡음도 많고 여러 얘기가 많지만 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쓰는 LTE처럼 뭔가 편하게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정상화 단계까지 오려면 네. 얼마 정도 걸릴까요, 시간이? 저희는 아마 올해 연말 정도면 5G가 전국적으로 제대로 다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연말. 지금은 통신사들 계획도 그렇고 정부의 로드맵도 그렇고 일단 3.5GHz에 대한 전국망 투자 자체를 내년도 연초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연말까지 85개 도시 전역에 일단은 기지국 설치를 끝낼 예정이고, 사실은 서울 지역부터 시작해서 5월부터는 인빌딩, 그러니까 건물 안에 중계기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체감했을 때 가을 정도면 수도권에서는 건물 안에 들어가도 대부분 다 5G가 잘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 정도면 지방 웬만한 중소도시에서도 5G가 다 될 거다. 그래서 웬만한 상간 벽지가 아닌 이상은 연말 정도면 5G가 다 무난하게 잘 될 거고, 뭐 시골에서 5G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내년도 대략 한 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우선 전국적으로는 괜찮을 건데 좀 시골 같은 경우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요즘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도 글 올라왔었잖아요. 맞아요. 주로 보면 기지국에서 너무 기지국 근무하시니까 설치하는 기사분들이 너무 과로에 시달리셔서 이 업무를 줄여달라고 청호까지 올라온 정도로 요즘 통신사들이 엄청나게 기지국을 많이 일단 설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을 네.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저 동생이나 조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당장 이제 제가 내일 핸드폰을 네. 바꾸고 싶다 그래요. 네. 5G로 바꿔야 된다라고 만약 질문을 해요. 삼촌한테. 네. 삼촌은 나 바꿔야 돼. 네. 이러면 혹시 바꾸라고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예 그냥 저가폰 사시는 분들, 소위 말해서 저희 이제 저도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네. 우리 딸아이가 만약에 산다 그러면 5G 폰은 너무 과하다고 보고 있죠. 일단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요금제 측면. 요금도 그렇고 일단 단말기 가격도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뭐 한 3, 40만 원짜리 폰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전히 뭐 LTE가 무난할 걸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100만 원짜리 비싼 폰을 사신 분들은 사실 LTE 폰 사는 게 오히려 좀 반대로 아깝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6개월이 지나면 웬만한 중소 도시에서도 저희가 5G를 즐길 수가 있고, 분명히 속도나 체감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는 건 맞아요. 그러고 추가적으로 콘텐츠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어쨌든 6개월 지나서 또 1년이 지나게 되면 후회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 폰을 2년에서 최근에 3년까지도 쓰시잖아요. 제가 약정 3년이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2년, 3년이 지났을 때 후회할 수 있으니까 비싼 폰들을 선호하신 분들은 대부분 5G 폰을 사시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고, 뭐 일반 뭐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LTE 정도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는 아직 돈이 없으니까 내일 바꾼다면 LTE로 바꾸겠습니다. 5G 폰 사셔야죠. 취업하실 살까요? 거잖아요. 취업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취업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5G로 좀 네. 욕심내서 3년으로 약정을 잡아서 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공식적인 질문들은 다 끝났고요. 네. 항상 저희가 하는 게 있는데 예.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5G 관련해서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5G가 사실은 이제 시작은 됐지만 다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서비스에 대해서 거의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기대하는 5G의 세상은 사실 휴대폰을 중심으로 한 세상은 아닙니다. 정부도 5G 플러스 정책이라는 거를 얼마 전에 내놨지만
사실 5G는 길게 보게 되게 되면 사실 스마트 시티를 꿈꾸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자율차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자체가 연결해서 5G 큰 세상이 오는 거고요. 저희가 20년 전에 인터넷 혁명을 갖고 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5G가 인터넷 혁명 이상의 대혁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평소에도 신문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원래는 세계 최초 타이틀이 한국 게 아니었다. 네. 근데 한국이 무리해서 네. 발표를 했다. 근데 왜 그 세계 최초 타이틀의 의미가 네. 뭐가 있길래 막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했는지. 네. 사실은 저희가 5G를 무리하게 개통해서 잘 아시는 우리 이제 김연아 선수한테 5G 폰을 먼저 전달해서 세계 최초 개통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보여주식 행정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지만 사실 또 그만큼 또 5G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보게 되면 이게 4차 산업의 이제 정점이 5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향후에 5G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전 세계 최초 타이틀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고 봐서 약간 전시행정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 무리수를 둔 거고요. 하지만 미국의 5G와 한국의 5G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말적인 측면이나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한국도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5G 폰과 그 다음에 모토로라 폰은 분명히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5G가 시작이 됐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일부 지역에서만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커버리지 측면에서도 분명히 미국과 한국의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 타이틀을 저희가 2시간 빨리 가져가려고 너무 큰 쇼잉을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갖다 많이들 하시지만 사실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이 분명히 낯섰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미국이 먼저 발표해도 네. 여러 측면에서는 한국이 우위에 있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선 오늘 질문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어보면 뭐 제가 5G를 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막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요. 분명히 이제 올해 상반기가 끝나고 올해 말까지는 좀 커버리지가 다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구매를 망설이고 있으시다면 오늘 했던 얘기들 잘 들으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